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오로지 사기와 거짓말, 주먹과 흉기를 이용한 폭행만이 판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잠시 전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경찰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 지금 경찰이 무너진 것은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드러났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이임재가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슬렁거리면서 그 현장을 다녔다.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무전기를 통해서 보고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보고가 일어났습니다. 특수본에서 수사 결과 그 전에 용산경찰서를 통해서 또 서울경찰청에서 이임재에게 계속해서 무전을 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식이 맞았던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서도 이임재는 어슬렁거렸던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집 앞에 가서 난동을 부렸던 이 더 탐사,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런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서를 한동훈 장관 측에 줘야 될 것을 더 탐사 측에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그 안에는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장관 가족에 대한 모든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경찰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더 탐사라는 곳에서는 이걸 또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지금 공개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 공권력을 희롱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희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의 목소리까지를 방송을 하면서 경찰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장관에게 줘야 될 명령서를 더 탐사 측에 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경찰의 근무기강, 업무 시스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원입니다. 법원이 조금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소위 폭행 혐의, 정진웅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 이게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정진웅이가 한동훈을 찾아가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진웅이 책상을 뛰어넘어서 한동훈 장관을 깔고 앉았고 손과 다리를 못 쓰도록 했다. 이게 폭행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폭행이 맞다라는 것인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이걸 무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참 이해하지 못할 판결이다라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무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법 시스템을 또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 입장문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상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떤 형태의 평론을 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여긴 전문가들도 있는 것이고 사법부는 그래도 우리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사건 조서라든지 재판 기록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 내용을 모두 들여다본 변호사가 아닌 다음에는 왈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 책상을 뛰어넘어서 깔고 앉고 주저앉아서 모두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공무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폭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어떤 게 폭행이 되어야 됩니까? 폭행의 고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도 그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폭행이 아니다? 이런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랬습니다. 단서를 달아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대법원, 법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검찰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검찰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팀이었습니다. 20명 가까이 꾸려졌던 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유동규, 김만배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고 남욱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 없이는 이 대장동 비리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검찰은 아예 처음부터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고 하고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더 큰 것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의 진술이었죠. 남욱의 진술만 있었다. 대장동은 이재명이 모두 지시를 했고 이재명의 선거를 비롯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 진술만 있었는데 이제 서류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2014년 당시에 42억 5천만 원입니다. 분양 대행업체가 남욱 측에 이 돈을 주면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어달라는 것인데 인허가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 분양업자가 남욱 측에 서류를 보냅니다. 42억 5천만 원을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위해서 남욱 측이 요구해서 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서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서류를 지난해에 문재인의 검찰이 당시에 이 검찰이 확보를 하고서도 이걸 깔아뭉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서류상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게 나왔다면 많은 진술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남욱의 폭로처럼. 그런데 검찰이 이걸 모두 깔아뭉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검찰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많은 증거와 진술을 깔아뭉개려고 했던,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검찰팀, 문재인의 검찰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제 그래도 조금 바로잡아졌습니다. 문제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직도 근무기강이라든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부분을 지금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그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이 유튜브에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이 된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서를 얼토당토않게 더 탐사 측에 보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입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정말 자제하고 자제하면서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휴대폰을 뺏으려 했다.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책상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깔고 앉아서 손발을 꼼짝 못하도록 깔고 앉아서 이런 폭행을 휘두릅니까? 이런 폭행 휘두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공무원 없습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없었다. 이게 폭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무엇이 폭행이 되는지 많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법원에 묻습니다. 대법원은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도 검찰처럼 바꿔야 합니다. 경찰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찰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그런 걸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노총입니다.
주먹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기 거짓말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원시적인 폭력밖에는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원시적인 사회가 되면 범죄자밖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